그날 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널 봤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15년 동안 매일 밤 울부짖게 만든 그 아이가 딴 여자 품에서 딴 이름으로 웃고 있더라. 근데 웃기지? 넌 날 모른대. 기억도 없대. 좋아, 그럼 엄마가 널 기억나게 해줄게. 봄비가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하얀 국화 향기가 가득한 조문객들 사이에서 지원은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55세의 소아과 의사 임지원. 그녀의 앞에는 미소 짓고 있는 남편 임성철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성철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눈매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사흘 전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의학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이 다가와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얼굴이 흐릿했어요. 모든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신약 개발 중이셨다면서요. 안타깝습니다. 지원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래, 성철이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지원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신약 개발 연구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 돌아오던 늦은 밤,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의 치여생을 마감했어요. 장례식장의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켰습니다. 3일장의 마지막 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을 때 문득 입구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명의 남성. 그중 중앙에 선 사람은 주변의 공기마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권위가 묻어났고 그를 향한 시선들은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한진 제약에서 오셨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알려주는 소리에 지원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진 제약, 남편이 최근에 자주 언급했던 회사였습니다. 중앙의 남성이 영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깊은 묵념을 했습니다. 임 박사님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지원은 자동적으로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자 왼쪽 귀 뒤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3개의 점. 지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3개의 점. 선천성 색소 침착. 15년 전 시리아 국경 없는 이 사회 활동 중 폭격으로 실종된 아들 이민호의 등록 특징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지원은 자신이 휘청거렸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세상이 돌아갔어요. 예,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제 아들이라고? 그게 가능할까요? 제 이름은 한민호입니다. 한진 제약 부회장이죠. 고인께서는 저희 회사와 중요한 연구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한민호, 민호, 이름조차 비슷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에 영상이 겹쳐졌습니다. 18살 때의 민호와 지금 눈앞의 남자. 혹시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이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뒤에 그 점들은 지원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그의 귓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멈췄어요. 한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귀를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곤 하죠. 평범한 대답,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 그의 눈에는 지원을 향한 어떤 인식도 기억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민호는 영정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조용히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 고인의 연구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원은 기계적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장례식장의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의 눈은 그를 쫓았습니다. 명함을 내려다보니 그의 직함이 또렷했습니다. 한진, 제약 부회장 한민호.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석진, 회장 양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자. 지원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손끝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딸 지영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원은 멍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분, 내 오빠 같았어.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셨죠? 이제 들어가 쉬셔야 해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원의 집. 그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진, 제약 한민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사들. 한국 제약업계의 거물 한석진의 양자, 35살, MBA 출신, 유력 제약회사의 부회장. 더 깊이 검색하자 충격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15년 전 중동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청년 한석진 회장이 입양의 한진 제약 후계자로 키워.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중동 15년 전 의식 불명.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서류 정리를 하던 중 지원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철의 연구 노트에는 최근 한진 제약과의 공동 연구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 필요. 확인해야 한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성철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민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한진 제약 본사를 방문할 것입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려, 민호야. 엄마가 널 찾아갈게.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햇살이 한진 제약 본사 건물 유리창에 반짝였습니다. 지원은 소아과 의사 가운을 입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발걸음이 오늘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어요. 소아혈액 종양과 임지원 교수입니다. 한민호 부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지원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약속이요? 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이 없는데요.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용기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밤을 새웠는데 이렇게 쉽게 돌려보내질 순 없었어요. 신약 개발 관련 남편 임성철 교수의 연구 자료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만 지원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로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멈췄어요. 한민호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어딘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민호의 걸음걸이, 턱선의 각도, 손을 흔드는 방식까지 머나먼 기억 속 18살 아들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민호가 로비를 가로지르다 문득 지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임 박사님 아니신가요? 지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한다. 비록 장례식에서의 기억일지라도. 네, 반갑습니다. 부회장님. 민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장례식에서 뵈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원은 준비해온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15년 전 시리아에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에요. 이런 말을 갑자기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한진 제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민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성철 교수님의 연구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시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원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가리기 위해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옆에 선 민호의 향수 냄새가 낯설었어요. 아들의 냄새는 항상 레몬 비누 향이었는데 박사님은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나요? 소아, 희귀, 혈액질환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민호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떠올린 듯한 표정. 하지만 금세 사라졌어요. 50층 임원실. 민호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민호와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작은 남자아이. 지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구나. 앉으시죠, 박사님. 지원은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연구 자료 대신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 속에는 18살의 이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로 떠나기 직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 사진을 왜 보여주시는 건가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조각품이었어요. 이민호가 15살 때 만든 작은 기린 조각상. 혹시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 조각상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바뀌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의도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지원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15년 전 제 아들 이민호가 시리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경계심이 번졌어요. 알겠군요. 어떤 의도인지. 지원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단지 이런 식의 접근은 처음이 아닙니다. 박사님. 한석진 회장의 양자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접근했어요. 돈을 노리고 자리를 노리고.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몰랐어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제 아들을. 민호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깊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서연 씨. 뭐라고? 지훈이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그의 표정이 걱정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 의사 선생님께 증상 자세히 말해. 전화를 끄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갑자기 고열과 함께 피부에 출혈점이 생겼대요. 학교에서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지원의 의사 본능이 즉시 깨어났습니다. 혈소판 수치를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민호는 잠시 지원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희귀 혈액 질환이 있어요. 정확한 진단명은 아직 모르지만 혈소판 감소증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였어요. 제가 소아 희귀 혈액질환 전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가 이내 의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시려는 건가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의사로서 말하는 겁니다. 소아 희귀 혈액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까다로워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내적 갈등이 보였어요. 아들의 건강과 낯선 여성에 대한 의심 사이에서.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들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한석진 회장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이사회 안건은. 한석진의 눈이 지원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손님이 있었구나. 지원은 석진의 눈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경계? 아니, 공포에 가까웠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소아 혈액질환 전문이십니다. 함께 지훈이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원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당신은 임지원 박사군요. 지원은 놀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네, 맞습니다만. 석진은 강제로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민호야,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겠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5분이면 충분해. 매우 중요한 일이야. 민호는 지원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지원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서울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의 슬픔. 그러나 지금은 다른 아이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내 손자. 이 사실을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지원은 가방에서 진료 수첩을 꺼내며 결심했습니다. 지훈이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민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될지도 몰라요.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지만 때로는 의학이 그 피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비가 내리는 밤, 지원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한진, 제약에서 민호를 만난 것, 그의 아들 지훈의 병, 한석진의 의심스러운 반응. 아직도 안 주무세요, 어머니? 지영이 따뜻한 차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연구실에 계셨던 아버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딸에게 오빠를 찾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지영이 돌아간 후 지원은 다시 성철의 연구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남편의 연구실과 서재에 있는 모든 자료를 살펴봤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책상 위에는 한진 제약 프로젝트라고 적힌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연구 기록과 함께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닐 봉지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 봉지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 메모에는 성철의 글씨로 한민호 DNA 샘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우리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성철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혼자서 이 모든 비밀을 안고 있었던 걸까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내 아들인지 확인하는 것과 지훈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서울대병원 소아혈액종양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지훈의 의료 기록이 떠 있었어요. 민호의 허락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전송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줄래? 준영 교수? 지원은 옆 사무실에 있는 동료 박준영 교수를 불렀습니다. 준영은 분자유전학 전문가였어요. 무슨 일이야? 지원 교수? 벌써 출근했네? 지원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검사 결과 좀 봐줘. 뭔가 이상한데. 준영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 패턴, 단순한 혈소판 감소증이 아니야. 이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라이소좀 축적 질환의 일종 같아. 유전성 효소 결핍이 원인인 것 같은데. 준영이 더 자세히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 효소, 결핍. 이런 패턴은 처음 봐. 매우 희귀한 변이인 것 같아. 지원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 질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연구해온 바로 그 질환이었으니까요. 이건 내가 연구해온 질환이야. 전 세계적으로도 100건 미만의 사례가 보고된. 준영이 놀란 눈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내가 작년에 발표한 그 치료법이 필요한 질환?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의 연구가 손자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 그러나 이 치료법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효소 대체 요법과 줄기세포 치료를 결합한 방법이 필요해. 하지만 적합한 공여자가 있어야 해. 지원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한민호 부회장님 맞으신가요? 임지원 박사입니다. 지훈이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분 후
민호와 그의 아내 서연이 지원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단순한 혈액 질환이 아닙니다. 지훈이는 매우 희귀한 유전성 효소 결핍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지원은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치료법이 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무슨 의미죠? 당신이 개발했다고요? 지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발표한 연구 논문이 떠 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연구해온 질환입니다. 작년에 첫 번째 성공적인 치료 사례가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민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인가요? 우리 지훈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야 했어요. 치료는 가능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공여자가 필요해요. 부모님 중 한 분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 둘 다 검사했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지훈이를 제 병원으로 전원해서 더 자세한 검사와 함께 치료 준비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동시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호와 서연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동의한다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훈이를 맡겨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서울대병원 소아혈액종양과로 입원했습니다. 지원은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하고 치료 프로토콜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감, 할머니로서의 애정, 어머니로서의 그리움이 모두 뒤섞였어요. 병실에서 지원은 처음으로 지훈과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7살 소녀는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민호를 닮아 총명하게 빛났어요. 선생님, 저 언제 다시 축구할 수 있어요? 지훈의 순수한 질문에 지원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고지야, 지훈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병원 복도에서 지원은 민호와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지원 박사, 한석진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장님, 지원은 침착하게 인사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민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지원은 석진과 함께 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동안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15년 전 시리아 일을 기억하시나요? 석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원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석진은 쓰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국경 없는 이 사회 폭격 사건, 그리고 민호에 대해서도. 지원의 심장이 넣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민호를, 당신이 내 아들을. 석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의 남편 임성철은 오랫동안 제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민호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죠.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성철은 단지 아들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석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박사님, 민호는 이미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당신의 치료가 필요하죠. 지원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눈앞에 이 남자는 15년 동안 내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저는 의사입니다. 지훈이의 치료가 최우선이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일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석진이 떠난 후 지원은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성철은 민호의 정체를 이미 알아낸 것 같았고 그것이 그의 죽음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지원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쪼개진 퍼즐 조각들, 가족의 퍼즐. 이제 그녀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새벽 2시 병원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침대 바퀴 소리, 다급한 발소리, 긴장된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지원은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병원 응급 호출을 받은 지 10분 만이었어요. 문을 열자 지훈의 병실은 이미 의료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혈압 7040, 맥박 약하고 빠릅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보고에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침대 위에 작은 몸. 지훈은 파랗게 변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아닌 의사로서 행동해야 했어요.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5000 이하입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지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너무 낮았어요. 위험할 정도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와 서연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지훈아. 서연의 외침은 가슴을 찢는 듯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붙잡고 침대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게 해야 해,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에는 똑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혈소판 수혈 즉시 준비하세요.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도, 그리고 응급 골수 검사를 준비해 주세요. 1시간 후 상황은 겨우 안정되었습니다. 지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지원은 민호와 서연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지훈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제가 개발한 치료법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여자가 될 수 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문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무슨 뜻이죠? 어떻게 박사님이? 지원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였어요. 제 유전자 패턴이 지훈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눈이 서서히 깨달음으로 변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석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공여자라고? 석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회장님, 지훈이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민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여자를 믿으면 안 돼. 너와 지훈이를 이용하려는 거야. 민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아버지와 지원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침묵을 깨고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봐야 해요. 민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석진을 향해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지원 박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DNA 검사도 함께 진행할 거예요.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떨며 방을 나갔어요. 다음 날 병원 윤리위원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가 개발한 치료법은 효소 대체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제가 직접 공여자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의장인 김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임 교수, 당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55세에 이런 시술을 받는 것은 지원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선택이에요. 긴 토론 끝에 위원회는 지훈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지원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조건은 하나, 지원 자신도 철저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 지원은 지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소녀는 창백했지만 약간의 기력을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아프대요? 지훈의 질문에 지원은 놀랐습니다. 그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빠가 전화로 그러는 걸 들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너의 할머니일지도 모른다고요. 지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벌써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일 큰 수술을 하게 될 거야. 지훈아, 선생님이 내 병을 치료하는 걸 도와줄 거란다. 지훈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시 축구할 수 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어요. 그럼 너는 다시 가장 빠른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지훈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지원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손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씩씩하게 할게요. 지원은 꾹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우리 지훈아. 수술 당일 아침, 민호는 지원을 수술실 입구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지원은 마취 전 마지막으로 수술팀에게 당부했어요. 지훈이의 혈소판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응고, 인자 수치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마취제가 천천히 주입되며 지원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놓지 않았어요.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에게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지훈에게 주입되었고 특수효소 용액도 함께 투여되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혈성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지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수술팀이 당황하는 순간 반마취 상태에 있던 지원이 중얼거렸어요. 프로트롬빈 복합체 농축물 지금 주입하세요. 수술실 간호사가 놀라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주치의가 지원의 말을 듣고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PCC 즉시 준비하세요. 임 교수님 말씀대로 합시다. 지원이 제안한 치료가 시작되고 서서히 지훈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넘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지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어요. 지원 교수님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응급 처치 시작하세요. 의료진이 황급히 지원에게 달려갔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세상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희미한 빛, 규칙적인 기계음, 소독약, 냄새.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눈을 몇 번 깜빡여 시야를 맞추려 했습니다.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병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그녀의 손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얹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힘겹게 돌리자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호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래로 가득 찬 것처럼 목이 아팠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며칠 동안 깎지 않은 듯 거칠었어요.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 지훈이는 어떻게? 지원의 첫 마디는 손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지훈이는 괜찮아요. 박사님 덕분에 아주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이미 병실에서 일어나 돌아다닐 정도예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구나. 다행이야.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99.9%의 확률로 당신은 제 어머니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혼란, 놀라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 지원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 마침내 아들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알고 있었니?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제 기억은 비어 있어요. 방 한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설명하겠소. 한석진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지원은 그제야 그가 방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석진의 얼굴은 지치고 늙어 보였어요. 15년 전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던 중이었죠. 석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약 사업 확장을 위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이 폭격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제가 민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심한 부상으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를 한국으로 데려와 최고의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에 15년 전 그날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폭발음, 비명소리, 그리고 아들을 찾아 헤매던 절망적인 순간들. 그런데 왜 숨긴 거죠? 민호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석진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우연히 민호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국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석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었어요. 그때 이미 민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방 안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 저에게서 빼앗아간 거군요. 석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소. 다만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지원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강해져야 했어요. 지금은 모든 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휴식이 필요해요. 2주 후 지원은 퇴원했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어요. 의지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되찾은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퇴원 날 민호와 서연 그리고 지훈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눈은 생기 있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달려와 지원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는 지원이 자신의 진짜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성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남편의 물건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철의 비밀 서랍 안에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 성철의 글씨가 급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석진이 시리아 폭격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곳에 있었고 무언가를 알고 있다. 민호의 DNA 검사가 필요하다. 내 아들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석진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다음 날
지원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것을 봐요, 민호야. 지원은 성철의 다이어리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석진이 폭격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한석진의 집에 모였습니다. 석진은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예상한 듯 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온 것 같군요. 석진의 목소리는 지치고 낮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15년 전 저는 시리아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현지 자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경 없는 이 사회의 병원에서 임성철 박사가 중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 연구 자료를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민호와 지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진은 계속했어요. 병원에 있던 중에 폭격이 시작되었고 저는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민호를 발견했고 그를 데려온 것이죠. 아버지가 폭격을 일으켰다는 건 아니죠?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석진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결코 그런 일은 없었소. 폭격은 내전 중이던 군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은 죄송합니다. 지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남편도 이 비밀을 파헤치다 사고를 당한 것일까요? 성철이는 알고 있었나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최근에 진실을 알아냈고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러 가는 길이었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1년 후 지훈의 완치 기념일, 지원의 집 뒷마당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호와 서연, 지훈, 지영, 그리고 석진까지 모두가 함께였어요. 지훈은 건강하게 자라 이제 축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새 축구화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할머니, 보세요. 전 이제 우리 팀에서 제일 빨라요. 지원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석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어깨에 무거운 짐은 내려놓은 듯 했어요. 민호가 다가와 석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석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다, 아들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구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지원은 성철의 사진이 있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성철아,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석진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보였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지원 씨.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민호가 두 사람 옆에 섰습니다. 그는 지원과 석진의 손을 동시에 잡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운이 좋은 가족입니다.
두 분의 부모님을 모두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때로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성철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요.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혈연의 지도를